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방직 서울시 대비 동영 8회 마지막 회입니다. 항상 난이도 중하도, 연분 9등도에 입각하면 중하 정도고, 그럼 90에서 95점인데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좀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고, 이 정도 시험이면 95점 맞아야 되지 않을까? 빠르게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회도 20분 안에 주파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이 사용된 시기 대표적인 유적지를 모아놓은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농경, 굴지구, 이름, 민문이 너무 힌트도 많이 줬다. 보기 지금 신석기죠. 자, 신석기 유적지끼리 얼마나 잘 올바르게 묶여 있냐는 건데, 충북 단양 수양계 구석기죠. 양양 오산리는 신석기 맞습니다. 황해도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 유적에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으니까 이건 신석기 맞는데, 부산 동산동도 신석기네.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부여 성곡리, 여주 흔암리는 청동기 유적지고, 의주 미성리 청동기고, 연천 전곡리 구석기니까 정답 2번.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아니, 여러분, 이 1번 정도는 쉬워야죠. 유적지 뭐 어려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구석기 유적지야, 신석기야, 청동기야, 그것만 파악하면 됐는데. 다음 삼국시대 왕이 제의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북위와 송 사이에서 등거리게 하였다. 5세기 장수왕 맞죠? 자,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웅진로 천도했던 거 맞죠? 백제 성왕은 단양이 고안물을 보내서 일본에 유학. 그러니까 아직기 왕이는 4세기 근초 고왕이고, 단양의 고안무는 6세기 성왕이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던 건 성왕 맞지만 이때 놀이사치계가 가서 전파한 거 아닙니까? 단양이와 고안무는 유학으로 봐야죠. 정답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일단 신라 법흥왕 공복주와 17관등제, 이건 당연히 맞는 문장이니까 넘어갑니다. 3번.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 해공왕 통일신라 중대 마지막 왕인 해공왕 말기에 어찌고 저찌고 상대등 김양상이 나오고, 선덕 여왕이 즉위하면서,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김경신, 그럼 막 이제 통일신라 하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통일신라 하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왕의 장인인 김문돌의 반란을 도모했고, 이 김문돌 반란을 진압했던 건 신문왕이니까, 신문왕은 통일신라 중대 왕이죠.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이 폐지되었다. 경덕왕 때죠. 경덕왕 역시 해공왕, 바로 앞에 왕이 경덕왕이니까 정답이 되기가 어렵죠. 사치금지령이 흥덕왕이고, 9세기 흥덕왕은 통일신라 하대로, 흥덕왕 때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했던 것까지 은근히 시험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답 3번 가야 되고, 구서당 10정은 신문왕의 업적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만났습니다. 중앙 정치조직 14부, 지방제도 구주호 서경, 군사제도 구서당 10정 다 신문왕이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선지회의가 다 중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치금지령이 흥덕왕 때다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정답은 3번 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다음 백제 문화유산으로 올바르게 묶인 겁니다. 미륵사지 석탑 맞죠?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석탑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거의 중대로 보기도 합니다만 또 기록상 하대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거 중대 석탑이다, 하대 석탑이다 시험 출제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대의 3층 석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일신라 거니까 정답이 되기가 어렵고, 백제 금동대양로는 완벽하게 백제 맞죠? 근데 진전사지 3층 석탑 양양에 있고, 기단과 탑 신부의 불상에 새겨져 있는 역시 통일신라 하대 석탑이었죠. 서산마의 3종 불상 맞고, 부여 정림사지 5층 탑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가겠습니다. 이 정림사지 5층 탑은 한때 평제탑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신라잖아요. 됐습니까? 다음 문제. 밑줄 친 그가 누군가 봅시다. 이에 왕의 총을 받던 자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기강이 문란해지고, 기근까지 겹쳐 백성이 떠돌아다니고 도적이 벌떡처럼 그는 몰래 왕을 엿보는 마음을 가져 무리를 불러 모아 왕경의 서남쪽, 이 문장만 봐도 이거 전라도 지역의 견훤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르는 곳마다 메아리처럼 호응쳤다. 자, 이제 힌트가 나올 겁니다. 한 달 사이 무리가 5천여 명이 이르다. 드디어 여기 봐봐. 무진주가 지금의 전라도 광주고, 훗날 완산주, 지금 전주에 도읍을 했던 게 후백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그럼 누구겠습니까? 견훤이죠. 견훤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신라 왕자 출신으로 양길의 아래서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양길 뒤통수 쳐가지고요, 후 고구려 세웠던 궁예의 이야기고, 공산전투 패배해서 부하 신순겸이 전사했으면 이거는 부하 신순겸 이야기 나오니까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 무태 수덕만세, 여러분 무태는 마진의 연호였고,
후덕만세 정계는 태봉의 연호죠. 그러니까 역시 궁예 관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견훤 후백제 관련해가지고 5월과 후당 나라 이름이 낯설죠. 여러분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로 가기까지 약 80년 동안의 분열을 기를 중국은 5대 10국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 후삼국 약 30몇 년간 분열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5호 16국을 비롯한 위진 남북조 시대는 우리 삼국시대 분열기랑 맞물리는 거고 5대 19국은 우리 후삼국 분열기랑 맞물리는데 우리가 먼저 고려에 의해 통일되고 훗날 송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5대 19국 15개 나라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 이름은 오월하고 후당, 그 다음 후주의 사신 쌍기가 광종 때 사신로 건너왔다. 그 후주의 사신이었던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서 과거제도가 시행됐다. 이 정도 알면 되니까 이 문장은 원래 정말 공무원 한국사의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장이죠. 남조 중에 오월과 후당 등의 여러 나라와 사실을 파괴했다. 정답 3번 가고요. 다음 사건 시기순로 바르게 나열해라. 김삼이 효심의 난. 김조교 망사 만원의 산 동수년 해가지고 실제로 무신직공기에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을 때 이래저래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어떻게 해줄까요? 김조교 망사 만원의 산 동수년 그랬습니다.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교종사원의 저항, 망이 망소의 난까지 시기적으로 따지면 정중부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김삼이 효심의 난, 이유민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만적의 난, 동경의 난, 최강수의 난까지는 여기는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있고 마지막 이연년 형제의 난이 최우죠. 그럼 경대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전주 관노의 난이 한번 경찰 시험에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시험이 너무 쉬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걸 보자마자 이유민 때라고 잡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무신직공기다. 그런데 여러분 최우는 한참 뒤잖아.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 이 김삼이 효심의 난하고 그 다음 최충원은 최우 아빠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 라는 나보다 먼저야. 그런데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변을 일으켰어. 이거 무신정변이니까 가장 먼저 가야 돼. 최소한 다라나가 맞아떨어져. 다라나 맞아떨어지네. 또 다 안 맞아떨어지죠? 다라나 맞아떨어지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가가 어디에 들어오겠냐. 상식적으로 지금 맞아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들어온 거 하나 하고 여기 들어온 거 하나 있는데 상식적으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최후 정권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건 아니겠다는 거 알잖아. 김삼이 효심의 난이 정중부 직공기인지 경대승 이의민 직공기인지 이게 헷갈리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조금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뭐야? 다라나가 다 들어맞구나. 근데 그럼 좀 어려워지네. 다라나 그러긴 했네. 결과적으로 가 위치를 제대로 찾아야 했던 문제입니다. 정답 2번. 오케이. 선생님 빨리 풀다가 이렇게 선생님도 4번 체크할 뻔했네. 계산 따지지도 않고. 자, 다음 문제. 고려시대 사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혼인은 친형제도가 일반적이었다. 여러분 친형제도는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드러나는 거니까 X 정답 바로 떨어지는 거고 일부 향리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돼 개경으로 보내졌다. 통일신라 상수위제도가 고려시대 기인제도로 태조 때 기인제도가 시행됐죠. 고려기 신진 사대부는 주로 향리 자제들로 과거를 통해 완벽하게 맞는 문장이고 고려 귀족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아마 권문세족 자제라고 하면 더 들어맞는 겁니다. 문벌 귀족은 음서와 과거, 고려 말에 권문세족은 주로 음서, 신진 사대부들은 거의 과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 원감석기 고려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원은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던 정동행성. 이 정동행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정동행성 이무서가 어찌 보면 고려 통치 중심 기구였다. 내정 간섭 기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 그리고 군사적 영향을 끼쳤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 주관식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만호부고 여기는 다루가치다. 순마소라는 감찰 기관이었죠. 다루가치는 감찰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이 간무는 뭡니까? 이 예종 때 향수 부곡이나 석현에 새긴 걷기 위해서 간무를 예종이 파견하게 됐다. 뜬금없이 간무가 왜 나오냐고요. 정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다음 문제.
자, 무오사와 기묘사와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무오, 갑자, 기묘, 울사. 무오사는 연산군 때고 기묘사는 중종 때죠. 이게 여러분 1498년이고 이게 1519년이고 그 연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임꺽정이라는 명종 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여기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에 의해 편찬되는 거고 기유약조도 광해군이니까 이건 애초에 거의 한참 기묘사보다 나중이잖아. 근데 같은 삼포해란이 중종 때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다. 그렇다고 삼포해란은 1510년이고 기묘사는 1519년이고 연도로 풀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죠. 이렇게 풀었어야만 했던 문제고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군역제도 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조선 초기 세조는 보법을 실시했죠. 군정수, 그래서 정군 1명에 보인 2명 보법, 중앙군 5위, 그리고 그 5위를 관장, 문관이 관장했던 5위 도총부 전부 다 세조였죠. 그리고 방어제도인 진관체제 역시 세조였다는 거 알면 이건 맞는 거고, 16세기 포를 납부해 군역을 면제하는 방구수포가 성행했다. 이 방구수포 때문에 인징족징의 폐단이 방납 때문에도 나타나고 방구수포 때문에도 나타나고 대립제가 성행하면서 생겨나는 거죠. 맞는 거고, 조선 후기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해 군포 2필 걷던 걸 농민들에게 한 필로 줄였다. 맞는 거고, 흥선대군은 양반과 평민에게 차등을 두어 포를, 호법법은요 균등 과세하는 거죠.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반과 평민에게 차등을 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부과하니까 같이 세금을 걷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균등 과세 실현은 맞지만 시문제 철폐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호법법. 다음 문제. 다음 편찬대 시대의 왕의 업적. 자, 대전 통편 너무 많이 줬어요. 동문이고까지, 무해 도보통지까지 완벽하게 정조죠. 정조로 옳지 않은 것, 장영영 설치했다. 맞아요. 남인계열 중용했다. 맞죠. 그래서 체제공이나 정약용 정도, 이가완 정도 이름 알면 되는 거고, 연산군이 폐지한 신문고를 부활했다. 너무한 거 아니야. 태종 이방원이 신문고 처음 만들고 연사군이 혁파하고 영조가 신문고를 부활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의 금난 정권이 철폐되었다. 오케이? 오, 이거 저희 조교 선생님, 이거 오타에 유기전을 제외한. 그러면 정답을 2개 체크했을 수도 있겠지만 3번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시험지는 여러분 유기전을 제외한으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고요. 12번. 가는 조선 후기 종교다. 가종교.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 차려놓는 것이 어디에서, 이건 천주학이겠죠. 천주교겠죠. 서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서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조 때 비교적 관대했다. 물론 최초에 박해, 신에 박해는 정조 때이긴 합니다만 추조 적발 사건, 반해 사건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정조가 이렇게 천주 교도들 보호해 준 거고, 정약용이 천주쟁인데 그 정약용이 정조 밑에서 일을 했으면 정조도 천주교를 믿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조 주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신유박해는 절대로 기억하자라고 했고 19세기부터 내가 연도 싸움 하자라고 했습니다. 1801년이죠. 순조 주기 이후 탄압이 가했다. 완벽히 맞는 문장. 1866년 흥선대군이 신도에 대한 대탄압 병인 박해 맞는 문장. 안종복의 천황문답이 은근히 시험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성호 이익의 제자 중에 성호 우파가 있고 성호 좌파가 있으면 좌파가 좀 진보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정약용이 있는 거고, 약간 보수적인 우파에 안종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약용은 천주쟁이고 안종복은 천주학을 비난하잖아요. 천황문답을 통해서. 이거 말장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정답 3번. 신유박해 때, 신유박해 관련해서 정약용 집안이 작살난다라고 했죠.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를 가고, 정약용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종은 죽고, 정약용의 천안매부였던 이승훈, 이가완 다 죽고, 정약용의 조카가 황사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신유박해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재하지 않은 것.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컸다. 이 문장 시험의 정답으로만 2번, 3번 떨어졌습니다.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물주하고 덕대는 원래 단어 많이 바꾸잖아요. 자본가가 물주고 광산 전문 경영가가 덕대죠. 잘못된 거 정답 2번 떨어지고, 객주여가 포구에서 상품 매매 중개했다. 숙종 때 상평 통보가 전국 유통되었다. 다 알만한 내용들 아주 쉽게 출제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단체가 뭔가 보겠습니다. 조병식이 잡배들어 찌고 광화문박해 익명설 내고, 익명서 사건 이해가 나와버리네요.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럼 여러분
이 단체, 익명서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이 갑자기 해산시켜버린 단체, 보부상들 데리고 한국협회 만들어서 해산시켜버린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독립협회인가 하고 보기자료가 조금, 이거 난이도 제가 중중 드려야 되나 이 정도면? 생각해보니까 보기자료도 은근히 어려운 내용이 있었고, 독립협회인데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 이건 애국계몽 단체 중에 헌정연구회와 대한자강회를 비교하는 선지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자강회,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면 헌정연구회,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면 대한자강회, 노빈서 소각과 토지의 평균 분작, 그럼 완벽하게 동학, 일본의 항우지 개헌 요구를 저지했다. 와, 시험에 100번 1000번 나왔던 보완해. 그리고 러시아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했다.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이끌면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목포 앞바다 증남포 조차 요구 막아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 가겠습니다. 뭐 한러은행 폐쇄시켰고 러시아 고문 축출했고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 한때는요 이 만민공동의 활동 중에 프랑스 광산 채굴권 요구를 묵살시켰다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태양력을 채택한 내각, 그러면 김홍집 친내각이죠. 태양력 듣자마자 을미개혁이죠. 그럼 을미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태양을 세우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지요. 우편사무재개, 여러분 친위대 진위대 설치, 이건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양력, 건양, 단발령, 우편사무재개, 친위대 진위대 설치, 소학교 이렇게 암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 봐봐. 지방제도를 23부로, 아니 조선의 지방제도는 8도였습니다. 8도가 23부가 된 건 갑오 2차 개혁 때였죠. 갑오 2차 개혁되었다고. 그래서 2차 개혁은 8자를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파라문이 7부로 바뀌었던 것도 갑오 2차 개혁이잖아. 23부가, 이 갑오 2차 개혁은 거의 1895년 무렵에 행해지죠. 근데 1년 후인 1896년에 13도 명칭을 그대로 와서 함경도, 그 다음에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남북으로 쪼개니 13도가 되더라. 1년 후에 대한제국이 들어서죠. 대한제국부터 지방제도가 13도라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도가 23으로 바뀐 거는 갑오 2차 개혁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가고,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유 사실, 해상결의 이틀 전 오전에 군부대신과 하세가 대장이 통감부에 모여, 통감부니까 1905년 을사조약 직후에 한국 군대를 해산한다. 아, 한일 신협약 정미조약 이야기네. 1907년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한일 신협약 이후 사실, 여러분 정미의병 바로 시작돼가지고 1908년에 13도 창의군에 특히 허위가 서울진공작전 맞는 문장이죠.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이게 우리가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전부 다 연도 싸움 하진 않죠. 그렇지만 장지연의 신야 방송대국은 을사조약 직후 상황입니다. 그럼 1905년이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벌써 1번 떨어져 버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미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보호권을 확립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이거 가프라 탭트 미락이잖아.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하기 직전에 열강들의 묵인 가프라 탭트 미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1905년 7, 8, 9월 달인 거 알잖아. 이것도 1905년, 이게 8월달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을사조약으로 민영화나 조병세가 자결하고요. 한일 신협약으로 군대가 해산되니까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죠. 민영환이 아니지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1905년 상황입니다. 정답은 하나. 다음 문제. 일제 경제 수탈 정책을 시기순으로 어쩔 수 없죠. 군 연도 바로 잡아봅시다. 근현대사는 연도 바로바로 잡혀야 돼. 무조건 1930년대 이후죠. 병참 기자 정책이니까. 회사령이 시작되면 1910년이고 철폐되면 1920년 아예 연도가 딱 잡히죠. 토지조사령 여러 번 나옵니다. 1912년에 토지조사령, 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조선의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꿨다. 화폐 정리 사업은 을사조약 직전이죠. 1905년 초입니다. 그럼 선후관계 잡히니까 5자야 5자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그럼 좌우합작운동 여운형, 김규식, 중도파가 중심이 됐다. 중도좌파 여운형, 중도파 김규식. 토지문제 7, 이거 좌우합작 실현칙에 이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좌우합작 실현칙에 빨리 임시정부 수립해라. 맞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를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미소공의를 속개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솔직히 여러분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면 좌는 유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우는 유상 매입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개혁 문제를 좌는 좀 말도 무상몰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우는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원조 둘을 통합해가지고 유상 매입과 무상 분배 이렇게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까지는 어려워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이게 국가가 무슨 봉입니까? 지주들에게 유상 매입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무상으로 나눠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와 우의 주장이 이렇게 통합돼서 토지문제도 들어가 있었고 7청산도 명시합니다. 어떻게 명시하냐? 지금은 자와 우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는 7, 8 처단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는 껴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훗날 들어서게 될 정식 입법 의회에서 친일파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자는 문항이 자우합작 치원 측에 분명히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맞는 문장.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우합작 운동이 46년 7월부터 출발한다라고 보고 46년 6월에 이승만의 정읍발언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보고 이 자우합작위원회가 47년까지 가긴 합니다. 물론 47년 7월에 여운형이 죽고도 자우합작위원회는 유지가 돼요. 그러나 남한의 단독선거 결정은 48년 2월이었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남한의 단독선거 반대했던 건 남북협상운동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김두봉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정답 3번으로 갈게요. 미군정은 자우합작을 찬성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우합작을 했던 김규식, 특히 미국이 김규식이 대통령 되고 여운형이 부통령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우합작 운동을 지지했죠. 미군정이. 김구 같은 경우는 8.15 해방 이후에 최대 성과다라고 박수를 쳐줬죠. 그래서 김구와 미군정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나에 들어가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천수평 이야기 나왔습니다. 백운평, 어랑촌, 고동항까지 다 알고 계시면 이건 1920년 연도로서 들을까요? 청산리 대첩이고 여기 여러분 문제 풀다 보니까 보기 자료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난이도를 중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0점마저도 합격? 근데 선지가 조금 쉬운데 이 선지가 90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러면 조선민족혁명당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조선과 지청천이 민혁이에서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하고 혼자 남은 김원봉이 나머지 사회주의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구축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조선의용대는 1938년 중국 관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니까 1920년 청산리 대첩과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한국 광복군이 미국 OSS와 연계했던 건 최소한 44년 이후 상황이고 양세봉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릉과 흥경성 연도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주사변 직후에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그 다음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루군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30년대 초반이면 정답이 딱 2번 떠지는 거고 조선의용군이면 1943년에 화북조선 독립동맹 산하로 44년이 아니죠. 42년에 창설되는 거고 임병찬의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1912년이니까 연도로도 다 풀리는 근현대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다음 문제.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 근데 긴급조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7차 개헌 유신헌법이라고 봐야죠. 그럼 유신헌법은 72년에 만들어져 가지고요. 79년에 박정희가 죽긴 하지만 80년 물론 최규하도 대통령이 한 번 되고 전두환도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가 전두환이 체육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통일주체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었다가 전두환이 8차 개헌하고 다시 한번 장충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되죠. 자, 그러면 유신시대입니다. 삼선 개헌 반대운동. 삼선 개헌 반대운동은 69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 떠지고 부마항쟁 79년 상황이니까 맞는 거고요. 3.1민주 구국선언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목사 76년이고 2차 서귀파동이 78년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이러면 나머지는 다 유신 시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삼선개헌 반대운동은 유신보다 이전이었다. 삼선개헌 만약에 이게 박정희 걸로 치면 6차 개헌이죠. 이승만 걸로 치면 54년 2차 개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20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시면 분명히 한국사는 또 쉽게 나올 테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나 지방직이 한국사를 어렵게 출제해버린다. 이거 출제자들 미친 겁니다. 아주 쉽게 출제할 테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잡고 들어가시고 숙제 2회 더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서 정말 대박 성과
아마 시험장에 가서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맴돌 겁니다. 95, 100점 찍어 오십시오. 화이팅!